경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죠. 경매를 하다 보면 내가 입찰하는 물건마다 입찰자가 30명, 40명, 심지어 더 많은 분들과 경쟁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경매는 힘들게 낙찰을 받아도 돈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법원에서 입찰조차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과 경쟁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은 실제 제 사례에서 그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경매로 사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구다라는 생각으로 경매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매 물건하고 예정 물건을 대상으로 매수를 시도하는 방법이에요. 예정 물건도 경매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채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직접 해당 부동산 소유자를 만나서 협의만 잘 된다라고 하면 금매보다 또 내가 생각한 입찰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살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매수 금액보다 설정된 채권 금액이 큰 물건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채권 금액이 크다라고 한다면 일부 채권자들은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돈을 못 받는 채권자는 권리를 말소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매수 금액보다 채권 금액이 큰 물건은 취하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이 아무래도 생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보고 시도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경매 절차를 알아야 이해가 더 빨리 되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경매는 결국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에 요청을 해서 경매로 해당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려는 목적이죠. 이렇게 되면 법원은 경매 신청일로부터 짧게는 6개월, 보통 1년 정도 뒤에 경매 물건을 누가 낙찰을 받고 그 대금 납부한 금액으로 돈을 빌려준 개인이나 기관이 돈을 회수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매각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경매 신청 후에 경매 진행까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물건이 경매 물건이라고 해요. 이렇게 경매가 나올 예정 물건이거나 현재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을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내가 생각한 입찰가보다 더 싸게 매수를 하는 거죠. 물론 이 방법이 굉장히 어렵긴 해요. 저도 이 방법으로 여러 번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는데 소유자가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고 일반 매물로도 충분히 거래가 잘 됐기 때문에 제가 제시했던 금액으로 매수를 하지 못했거든요. 해당 부동산 주소로 매수 의향서를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경매 물건이나 경매 예정 물건 보면 우리가 주소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소로 매수 의향서를 보내는 방법이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크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물론 많은 시도는 필수예요. 소유자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감부터 들겠죠.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야 합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같이 금매도 잘 거래가 안 되고 싸게 낙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분을 빨리 해야 되는 소유자분이라면 이런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상승장일 때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 제가 이런 방법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수익을 만들었거든요. 경매 물건 인근 부동산에 임장을 가서 현재 경매 물건이 일반 매매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소유자분 입장에서는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이 싸게 되고 또 신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죠. 빨리 팔아서 경매를 중지시켜야 하니까요.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매수 가격 협의가 아무래도 조금 수월할 거예요.
경매 물건 임장을 갔는데 해당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소유자분을 만나서 가격 협의를 하고 매수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입찰하려던 금액보다 무조건 싸게 사는 게 포인트입니다. 소유자분과 가격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중개사님을 통해서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금으로 일단 경매를 취하시키는 거죠. 단 이런 경우는 취하 업무를 전문으로 하시는 법무사님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과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물건에 설정된 채권을 하나씩 말소하고 잔금일에 깔끔하게 말소해서 처리하면 입찰 경쟁 없이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이렇게 예정 물건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 마음에 든다면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든 소유자 만나서 상황 파악을 한 후에 금매보다 그리고 내가 입찰하려고 했던 금액보다 더 싸게 매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어떤 물건을 이런 방식으로 매도까지 했는지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3억에 사서 4억 5천에 판 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금융비용, 세금, 기타 비용 제외하고 1년 3개월 만에 약 1억 1,600만 원 정도 수익을 낸 물건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 제가 수익을 낸 사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토지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사례를 통해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가치를 높여서 수익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토지도 한번 경매로 접근하셔서 수익이 크든 작든 경험을 쌓으면 또 나만의 투자 노하우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겠죠. 해당 경매 물건은 2021년도에 진행된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물건이에요. 이 물건의 용도는 1인주택이고 토지 면적이 약 360평이면서 건물 면적이 약 42평, 그리고 제시의 건물도 약 11평 정도가 되는 물건이에요. 최초 감정가가 약 4억 3천만 원 정도였고 두 번 유찰돼서 2억 1천만 원대까지 떨어진 물건이었어요. 감정가 내역을 보면 감정가 중 토지 가격이 90% 정도네요. 그렇다면 건물은 노후화가 되었거나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의미겠죠. 건물은 약 4천만 원 정도로 감정이 잡혔네요. 그래서 이 물건에 주목했던 이유기도 해요. 이 물건은 두 필지였고 한 필지는 지목이 데이고 한 필지는 천으로 되어 있죠. 일부가 도로에 살짝 물려 있어요. 해당 토지 안에는 이렇게 두 개의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이 도로 쪽에 있는 거의 폐가 수준인 건물이고요. 이 뒤에 있는 건물이 지금 용도가 근린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쪽이 들어가는 입구예요. 해당 물건은 경매로 진행되었다가 임장을 나갔을 때 소유자와 현장에서 우연한 기회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도 경매로 낙찰되기 전에 이 물건을 매매로 내놔서 매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소유자와 협의 끝에 경매 입찰 전에 가격 협의를 해서 매수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취하가 된 사건이고요. 왜 이 물건을 샀고 어떻게 가치를 올려서 어렵지 않게 매도를 했는지 말씀드렸고요. 건물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거의 폐가 수준이지만 토지로만 따진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살 때부터 여기 건물을 대수선해서 가치를 높이거나 실제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내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입을 했다면 현 시세 가격이나 시세보다 약간 싸게 매도를 해도 괜찮잖아요. 토지는 황금성이 안 좋다라고 하지만 시세보다 싸게 판다면 그 기간을 더 줄일 수 있잖아요. 깡표라는 사람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 물건을 취득한 후에 경계 측량을 다시 하고 한 필지가 천으로 되어 있어서 배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어요. 물론 매수 전에 시군구에 가능한지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시군구 인근 측량 사무실에 방문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돼요. 시군구 인근 측량 사무실이 많이 있으니까 상담 받으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지목이 천보다 배로 변경이 됐을 때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후에 매도할 때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사전에 여러 부동산을 통해서 파악을 해봐야 돼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용도 변경을 위한 작업을 하고 변경을 완료했어요. 이 물건은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근린으로 용도가 허가가 나 있는 상태예요. 이 건물에서 예전에 식당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온 상태였고 이 때문에 매수자는 따로 이에 대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부분도 좋은 점이겠죠. 그럼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2021년도에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소유자를 만나서 2021년도 5월 12일에 3억에 매수를 하고 그리고 22년도 8월 17일에 4억 5천에 매도를 했어요. 대출은
한 2억 4천만 원이 나왔고요. 법인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자, 들어간 비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3억에 매수를 했고 소유권 이전 비용이 1,48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타 비용은 금융비, 그러니까 이자겠죠. 그리고 용도 변경에 따른 비용, 세금, 부동산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해서 1,84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최종 매매가가 4억 5천이니까 세차익은 1억 1,68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났네요. 물론 기간이 짧은 건 아니고 1년 3개월 정도 걸렸지만 이 정도 수익에 저는 만족을 하고요. 물론 추후에 법인세 등 세전 금액이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물건을 천을 배로 용도 변경을 하고 토지만 있는 땅이 아니라 빌린이 허가가 나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더 괜찮은 물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경매로 진행하는 물건이었지만 소유자를 만나서 입찰로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싸게 매입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물론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처음부터 매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던 부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매도를 하려고 했으면 시간은 좀 더 단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토지 위에 근린으로 인허가를 받고 가치를 올려 파는 것도 있고 토지의 지목을 변경을 해서 매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물건은 인허가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토지나 이런 물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분들은 더 좋은 방법으로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경매 초보분들도 토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익의 크기에 상관없이 경험이 쌓이면 나만의 투자 노하우가 하나 더 생기는 거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좋은 물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입찰 전에 해당 부동산에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시고 낙찰을 받고 인허가나 용도 변경을 하고 판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물건을 찾아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택을 인테리어 하거나 수리해서 팔듯이 이런 토지나 부동산도 가치를 높여서 팔면 어떨까 싶어요. 토지가 어렵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조금 더 낼 수 있다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 시장에는 매수자 우위 시장일 수밖에 없죠. 급매만 거래가 되거나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시장에서 경매 물건을 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쉽게 거래가 안 되겠죠. 일반 매물도 아니고 경매 예정 물건이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라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처분이 필요한 소유자와 서로 협의만 잘 된다면 법원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심지어 금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경매를 한다고 꼭 경매로만 부동산을 살 필요는 없어요. 금매나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싸게 사서 수익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에 오시면 경매 관련 여러 영상들이 있으니까 시청해 주세요. 부동산 경매로 또 하나의 연봉 수익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